결혼도 늦게 하시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5세가 넘는다고 임신이 무조건 뭐 안 되고 젊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아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요즘 사회적 진출도 좀 많아지고 결혼도 늦게 하시고 이제 초산 연령 자체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노산의 기준은 만 35세입니다. 염색체 이상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근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 35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35세가 넘는다고 임신이 무조건 뭐 안 되고 젊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나 이런 병력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1년 정도까지 안 되면 이제 난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 준비하기 전에라도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측면에서 먼저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예식장 잡을 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좋죠. 네. 미리 부부가 되실 네. 분들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해 보는 네. 것도 좋을 네. 것 같고 네.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미리 또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난임의 원인이 꼭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선 난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일단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문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진찰과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기형, 자궁 내막의 문제, 그런 구조적인 이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난소 나이라고 하는 AMH 검사와 또 기타 이제 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계속 좀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자궁 난관, 즉 나팔관이 얼마나 개통되어 있는지 그거를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나라 필수 과입력 검사에 정액 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액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한 분들이 피임약을 먹지 않고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난소 축, 호르몬 축이 너무 무너지면서 더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임신을 준비하겠다. 그럼 한 3개월 전 정도에는 끊으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결국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난임을 해결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부분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배란기 날짜를 이제 잡아드리죠. 네. 우리가 이제 여성이 배란을 하고 14일 이후에 월경을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동일합니다. 다음 월경 예정일을 계산을 하고 거기서 14일을 빼게 되면 네. 배란 예정일이거든요. 네. 그럼 그 하루 이틀 전이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날짜들을 잡아드리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배란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난포의 성장 정도를 보면서 또 날짜를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분들도 이게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3, 4개월씩 생리를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40일, 50일 이렇게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난임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아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의 횟수, 빈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불규칙하더라도 배란에 해당되는 그 시기 때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아기를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배란 시기에 이제 활동성 좋은 정자를 자궁각 내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연 임신과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시험관 임신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이 이제 과배란 주사 그런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배란을 유도를 하게 되고 난자 채취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정된 배아를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것이 시험관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또 이제 난임 치료가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네. 굉장히 난임을 겪고 계시는 부부들이 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엄마가 되실 분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너무 많네요. 아, 맞아요. 착상이 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착상이 잘 유지되고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호르몬 치료가 병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체중 증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심리적인 부담감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눕눕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누워 있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일상생활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더 방해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난임 클리닉 하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시술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검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좋아 보이는 병원에 막상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인 문진과 초음파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 어디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보시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난임 클리닉으로 가시라 뭐 소견서를 써 주실 수도 있고, 너무 문턱 높게 뭐 무조건 뭐 유명한 어디를 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임 클리닉을 찾게 되는 경우에 부부 양쪽 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감도 클 것 네. 같아요. 누구에게 또 난임의 원인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런 게 혹시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그렇죠. 되는데요. 뭐 1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 기간이라도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 계획의 어떤 타이밍 자체도 요즘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미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편해 하실 거 전혀 없으시고요. 꼭 심한 난임이 아니더라도 제 지인분들 이제 반 정도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병원에 오셔서 뭐 약을 먹는 방법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날짜 잡는 방법, 이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아기 만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에 꼭 내원하세요.